현혹해야 되고 또 현혹해야 되고 현혹해야 합니다. 순서대로 따라해보고 이 조건이 들어가는지 체크리스트로 사용해보세요. 기하급수적인 매출 소식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편에 이어서 7가지 조건을 9가지 파트에 세부적으로 다 녹여드려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번에 설명드릴 9가지 파트는 진짜 유명한 세일즈 기술이 들어가 있고 상세 페이지 제작 회사까지 운영해본 제가 검증한 템플릿이고요. 직접 사진과 예시를 통해서 쉽게 이해시켜 드릴 테니까 꼭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개인 사업자 2개 법인 대표를 맡고 있는 유통셀러 남대창입니다. 1번부터 9번까지 9가지 파트는 1번 도입부 후킹이고요. 2번 이제 P 문제를 정의해주고, 3번 문제에 대한 공감을 해주고, 4번 해결책에 대한 제시를 해주고요. 5번 제안을 해주고, 6번 타겟팅을 정확하게 세분화해서 타겟팅을 정하고요. 7번 행동을 유도하게끔 하는 거고, 8번 궁금사항 Q&A FAQ, 그리고 9번 배송 안내가 있겠습니다. 자, 1번 도입부 후킹부터 시작을 하면요,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누가 파는가, 그리고 누가 검증했는가, 누가 샀는가. 자, 1번 누가 샀는가에 대해서는 장인이 만든 칼에 대한 신뢰성을 가져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상세 페이지 맨 위에 우리가 만약에 이제 칼을 사려고 그래요. 근데 장인이 만들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맨 첫 번째 사진을 올리게 되면은 이게 신뢰가 엄청나고 이거는 믿음직하고 쓰면은 뭔가 잘 썰리겠다라는 느낌을 잠재적으로 주고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만들어서 누가 파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한 예시고요. 그 다음으로는 신뢰성, 누가 검증했는가 라는 게 있습니다. 브랜드 대상 받는 거 이것도 사실 어디서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뭐 150만 원인가 200만 원인가 들어요. 굳이 받을 필요 없고 그냥 이거 비슷하게 상장이나 트로피만 만들어서 뭐 인기 브랜드다, 뭐 인기 상품이다 라고 그냥 신뢰감을 상승시키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사 내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것도 사실 어떤 기사가 상품이 좋다고 기사를 쓰겠어요. 물론 유명한 상품이면 많은 기사들이 진짜 실제로 기사를 적겠지만 이것도 사실 5만원에서 10만원을 지불을 하면은 기사를 쓸 수 있게끔 도와주는 신뢰성을 쌓는 방법 중 하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누가 샀는가 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고객님의 실제 후기를 가져오는 건데 182cm에 77kg인 고객님이 라지 사이즈를 착용해서 좋다는 내용들을 여기다 썼고요. 사진만 가져온 게 아니라 후기 설명도 같이 넣어주면 훨씬 효과가 좋겠죠. 이렇게 씀으로써 내가 키가 한 180에 75kg 정도인데 그럼 라지 사이즈를 사면 되겠네 라고 이제 타겟팅을 정해줘서 조금 더 효과를 올릴 수도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P 문제 정의가 있는데요. 이 상품이 없어서 느끼는 불편함은 무엇인지 인지를 시키는 겁니다. 솔직히 지금은 당연했지만 과거에는 유선 이어폰이 진짜 불편함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유선으로 인해 이제 줄이 엉키고 사용에 불편했다는 걸 예전에 알았잖아요. 근데 누군가 이제 뭐 대기업에서 삼성이나 뭐 애플이나 무선 이어폰을 만들어서 이 불편함을 해소해줬죠. 이 광고를 할 때도 이 상품이 없어서 느끼는 불편함에 대해서 광고를 진짜 되게 많이 했을 거예요. 뭐 지하철에서도 이제 편하게 그냥 꽂으면 된다, 엉키지 않는다, 뭐 주머니에 꺼내서도 엉키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상세 페이지를 찍어냈으면 훨씬 유리했겠죠. 그 다음에 이 상품이 아닌 다른 상품을 샀을 때의 불편함을 느끼게 하는 게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 우리 휴대폰 거치대 그냥 이렇게 저희가 직접 벌리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상세 페이지 같은 경우는 타사의 거치대는 줄이 없어서 핸드폰을 끼고 닫으면 이제 불편했는데 우리 제품에는 고무줄이 있어서 쉽게 꼈다 뺄 수 있다라는 걸 장점으로 또 내세웠습니다. 핸드폰 거치대를 사려고 여러 가지 상세 페이지를 봤는데 이 상품을 보고 나면은 다른 건 없는데 이 상품에 이게 있네 하고 이거를 살 수도 있는 고객이 있을 거라는 말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 대한 공감을 하는 건데 이건 꼭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데 스토리 녹이기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옛날에도 이러이러한 점이 불편했다. 예를 들면 이제 머리가 많이 빠져서 화장실 청소에도 불편함을 느꼈다. 이제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니까 불편함을 느꼈는데 그래서 나도 이제 누구보다 탈모에 대한 불편함을 알고 있다. 그래서 이제 미용 관련으로 이제 학사가 있는 내가 직접 연구하고 제품을 개발했다라는 스토리도 녹일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직접 미용 관련 학사가 있지 않는 이상 이런 스토리를 녹이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 후기를 가져오는 게 되게 좋습니다. 아까 위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진짜 고객님이 적은 후기를 이렇게 가져오는 거예요. 아침마다 얼굴이 부어서 고생했는데 이 제품을 먹고 아침 얼굴 붓기가 싹 빠져서 좋았습니다 라는 후기를 가져오면은 나도 이런데 이 상품 사면 아침에 얼굴 붓기가 빠지겠네 라는 이제 공감을 해주면서 구매를 유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S 해결책 제시가 있습니다. 이 상품을 너가 쓰게 되면 이런 것들이 해결될 걸 라고 인지를 시켜주는 건데요. 이런 사진과 같은 연구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 상품이 남자 어깨뽕이거든요. 근데 소비자 이득을 상상할 수 있게 GIF로 만들면 조금 더 효과적인데 이게 제 상세 페이지인데 이렇게 어깨 좁은 남자가 제일 많다라는 연구 결과를 가져와가지고 신뢰성을 더했습니다. 이걸 입으면은 이제 연애를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제시를 한 거죠. 3cm가 넓어지니까 이걸 입기만 해도 어깨가 좁은 남자가 아니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서 뭐 이성 어필하기 더 좋다, 약간 이런 식인 거죠. 그 다음에 제한이 있습니다. 이제 상품 스펙이나 소개나 장점을 해야 돼요. 비포 애포트는 가장 효과적인 상세 페이지예요. 이거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제한할 때 엄청 많이 나열하면 안 된다 그랬죠. 이거 정확히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으니까 전 영상 꼭 참고하고 이 영상을 봐주세요. 그 7가지 조건이 이 앞까지 파트에 꼭 녹여져 있어야 되니까요. 다시 설명을 드리면 비포 애포트는 가장 효과적인 상세 페이지라 했습니다. 막 이렇게 늘어났다 줄어났다 이렇게 GIF로 표현하면 훨씬 신뢰성이 더 높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N 타겟팅
있는데 이런 사람만 사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추석 선물 패키지가 있고 군인을 남친으로 둔 곰신한테 곰신이 사면 좋다라고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이런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하고 이런 식으로 적게 되면은 이거 내가 사면 좋겠네 라는 인식을 하게 되면서 무의식 중에 구매를 할 수 있게 유도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A, 행동입니다. 이제 이렇게 우리 상품이 좋으니까 빨리 사라 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 상품이 좋다 라고 하는 것과 우리 상품이 좋으니까 빨리 사라 라고 하는 거는 진짜 엄청난 차이가 일어나거든요. 그거를 이제 이쯤에서 녹여야 합니다. 자, 구매할 수 있게 빠르게 행동을 시키는 건데 예를 들면 4시 이전에 구매 시 당일 출고, 그냥 내일 살까 다음 주에 살까 고민하는 거를 없애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몇 개 한정 판매 이러면은 다음에 살 땐 없는 거 아니야 하고 이제 빠르게 구매를 유도하는 거고, 뭐 이제 날짜를 넣는 경우도 있어요. 뭐 12월 31일까지 구매 시 사은품을 증정한다. 그럼 그 이후에는 사은품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지금 빨리 사야겠다라는 행동을 유도하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궁금사항 Q&A랑 FAQ 방송 안내가 있는데요. 이거는 사실 꼭 넣는 게 좋습니다. 맨 처음부터 다 알 수는 없는데 실제 후기를 받으면서 아니면 전화를 받으면서 생기는 CS들을 계속 상세 페이지 수정하면서 넣어도 돼요. 그리고 이제 질문할 법한 Q&A를 FAQ에 녹여가지고 여러분이 금 같은 시간을 아낄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만 해도 사실 CS가 10분의 1로 줄어드는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질 거예요. 여러분들은 또 돈 벌 수 있는 생산적인 일을 하러 가셔야 되잖아요. 이렇게 9가지 큰 틀을 말씀드렸습니다. 전 영상에서 말했던 7가지 조건 그리고 9가지 순서, 이거를 잘 조합해서 하시면은 여러분은 상품을 어떻게든 판매할 수 있습니다. 물론 카피라이팅이라는 기술도 중요하지만 이 순서와 조건들을 지킬 수 있다면 매출 2배 이상은 오르지 않을까라는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순서가 꼭 정해져 있지만은 않고 상품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순서를 바꿔가면서 응용시킬 줄 알아야 해요. 이것도 교과서적인 심리학 기술이어가지고 맨 처음에는 이런 기본 형식을 계속 적용해보면서 여기서 이걸 순서를 바꾸면 유리하겠네 라는 게 저절로 익혀지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상세 페이지를 만들 때 심리적으로 지금 당장 사고 싶게 만드는 저만의 꿀팁이 있는데요. 전 도입부에 100% 환불 보장제를 넣었습니다. 예를 들어 뭐 당신의 찰랑거리는 아름다운 모발의 미래를 위해 수백 명 설문을 결과로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불만족 시 구매 후 30일 이내 환불 정책을 시행합니다. 딱 이것만 봐도 너무 내 상품에 대한 자신이 있어 보이죠? 이 판매자는 진짜 자신 있는 상품을 만들었나 보다 라는 믿음을 주는 100% 환불제입니다. 그리고 비슷한 걸로 7일 무료 체험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도 제 상품인데 직접 입어보고 결정하세요. 7일 무료 체험 해드립니다. 반품 무료입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후킹을 하는 겁니다. 이게 악성 구매자가 있다 하더라도 CS를 작성하기 전에 100% 반품이나 환불을 해줌으로써 악성 CS가 남지 않게끔 할 수 있어서 장기적으로 이득인 구조니까 꼭 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추가로 제가 사용하는 전략들이 있는데요. 객단가를 올리는 전략입니다. 이게 한 장을 파는 거랑 2장을 파는 거랑 판매자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배송비도 아낄 수도 있고 상품 재고 소진도 빠르게 할 수 있고 객단가도 올릴 수 있어서 좋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 한 장에 3만 원이고 2장에는 5만 원도 안 하는 가격이에요. 와, 그럼 차이가 너무 심하잖아요. 근데 사실 판매자 입장에서는 원가가 뭐 2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2장을 팔아도 엄청난 이득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객단가를 올리고 이렇게 베스트라는 제한을 줌으로써 이거를 사라, 이게 제일 좋다, 이게 제일 잘 팔린다 라고 암묵적으로 이걸 사라고 유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구매는 4초 만에 일어나기 때문에 디자인적 요소를 제가 확실히 딱 말씀드릴게요. 고객은 우리 상패를 꼼꼼히 읽지 않거든요. 장점을 아무리 나열해도 다 안 읽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너무 많은 글을 쓰면 안 되고요. 이미지를 위주로 써야 되고 큰 글씨로 써야 합니다. 상세 페이지 디자인을 외주 줄 때 문제가 생겨요. 디자인은 좀 아기자기하고 작은 글씨 그리고 틀 맞추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이렇게 자그맣고 안 보이는 걸 누가 사고 싶겠어요. 이렇게 외주 맡길 때 꼭 말해야 하는 포인트들인데 글씨 포인트는 뭐 24포인트 이상으로 해주세요. 한 이미지에는 한두 개의 사진만 큼직하게 촌스럽게 넣어주세요 라고 말을 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자, 그리고 중요한 건 여러 번 넣어야 돼요. 도입부에 쓰고 중간에도 쓰고 결론부에도 써야 되는데 이게 혹시 고객이 눈치챌까봐 걱정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솔직히 3만원에서 5만원짜리 상품을 사는데 상패를 다 외우고 사지는 않잖아요. 중요한 건 여러 번 찍어줘야 돼요. 제가 상세 페이지 하면서도 뭔가 겹치는 내용이 계속 많은데 라고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고 여러 번 강조하고 싶은 내용들이라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여러 번 찍어주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글 사진 형식이 가장 좋겠죠. 그리고 폰트 색상을 몇 개 해야 되는지 막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폰트와 컬러는 3가지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이게 과학적인 사실에 의해서 근거한 내용인데 선택지도 많으면 사람들 뇌가 어차피 이거를 다 이해하지 못해서 좋지도 않고 색깔이 많으면 오히려 화려해 보이는 게 아니라 덕지덕지 정신없어 보입니다. 차라리 톤을 맞추고 분위기 컨셉을 맞추는 게 좋아요. 그게 이제 브랜드 이미지 진전성도 좋고 프리미엄급으로 사용하기도 훨씬 좋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모바일 구매가 요즘 90% 이상 일어납니다. 몇십만 원이 되는 상품인 경우에는 PC로 사는 경우도 많지만 대부분의 상품이 솔직히 모바일에서 구매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모바일 위주의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야 합니다. 글씨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1.5배 크게 하고요. 한 이미지에 한두 개의 사진만, 그리고 문장은 되도록
짧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스토리 좋고 좀 잘 만든 상세 페이지 예시를 보고 싶다. 그럼 이제 여러분 상품 키워드를 직접 네이버에 치고 1, 2에 있는 상품이나 와디즈 펀딩 페이지를 참고하면 진짜 많은 사이트를 얻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두 개의 영상을 나눠가지고 상세 페이지 7가지 조건과 9가지 파트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여러 번 나온 거는 중요하고 강조하고 싶어서 일부러 넣은 겁니다. 한 두세 번 영상 보면서 꼭 다시 한번 체크해보세요. 그리고 상품마다 가격마다 사는 고객이 또 다 다르거든요. 근데 사실 본질은 비슷합니다. 고객을 현혹시키는 거, 이거 하나면 충분해요. 고가녀 상품이어봐야, 고가녀라 이제 좀 비싼 상품인데 이거여봐야 이제 상품에 대한 의심을 낮춰줄 만한 요소를 조금 더 넣으면 돼요. 길게 자세히 나타내면 되는 거거든요. 현혹해야 되고 또 현혹해야 되고 현혹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객이 상품 만족하는 건데 현혹이라는 거, 이 단어만 꼭 가져가셔가지고 기하급수적으로 매출 소식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글들은 링크에 있는 카페에 올려둘 거니까 꼭 보시면은 도움이 된다고 확신을 하겠습니다. 꼭 도움이 될 거예요. 그 형식을 그냥 옆에 노트에다 적어놓고 순서대로 따라해보고 이 조건이 들어가는지 체크리스트로 사용해보세요. 기하급수적인 매출 소식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